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재밌는 토론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이 스퍼스가, 그러니까 이 토트넘이 데스티네이션 클럽, 다시 말해서 이 선수들이 가고 싶어하는 클럽이 되고 있는 것 같은가에 대한 질문이 나온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토트넘이 거쳐가는 클럽이 아니라 최종 목적지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과거의 아스날이 이제 피더 클럽이다, 혹은 이제 셀링 클럽이다, 이 선수들이 거쳐가는 클럽이라는 어떤 인식을 미켈 아르테타 감독이 바꿔놨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토트넘 역시 이제는 목적지가 될 수 있는 팀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 근데 이 이야기를 곱씹어 볼수록 야, 진짜 손흥민 선수 대단하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최근 들어 토트넘은 1월 이적 시장에 가장 좋은 영입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영입들이 더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토트넘이 영입했던 전력들 중에 실제로 토트넘의 전력으로 뛰었던 선수는 한 두어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확실한 어떤 영입 기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쓸 선수 그리고 쓰지 않을 선수를 구분하는 그런 기준점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이번 이적 시장에서 가장 큰 장점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이적 시장 토트넘의 가장 큰 장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이어 같은 자원들도 어떻게 보면은 바이에른 뮌헨으로 넘길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뗄감 같은 자원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토트넘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뮌헨에게는 좀 귀중한 자원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여하튼 토트넘은 필요한 자원, 필요하지 않은 자원을 확실하게 분류를 하고 있고, 그리고 토트넘은 필요 없는 선수들을 더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세르지오 레길론 같은 경우가 또 그 케이스인데, 브렌트포드와의 이제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파브리지오 로메노가 최근에 Here we go 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브렌트포드로 가는 게 어느 정도 확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길론도 떠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선수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르너를 사인하기는 했지만 뭐 조나탄 로우라던가 아니면 유벤투스에 있는 사뮤엘 일링 주니어, 이런 선수들이 데려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선수들이냐면은 좀 어린 선수들입니다. 조나탄 로에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살 되는 굉장히 어린 선수고, 현재는 챔피언십 노리치 시티에서 이제 윙어로 뛰고 있는 조나탄 로에 같은 선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세뮤엘 일린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땐 이것도 파라티치 픽이 아닐까 싶은데, 유벤투스에서 뛰고 있는 20살 자원입니다. 피지컬은 조금 더 로에보다 강한 편이고, 그리고 둘 다 빠른 선수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하는 선수들의 특징은 어쨌건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뭐 일단 토트넘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영입들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켈빈 필립스, 이 맨체스터 시티가 이제 버리려고 하는 이 미드필더인데, 토트넘이 이제 영입설이 났다가 결국에는 뭐 영입하지 않을 것 같다, 이 레이스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영입 경쟁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켈빈 필립스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이 필요한 자원이 아닌 것으로 분류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국가대표팀으로 뛸 만큼 능력 있는 선수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최근의 평가는 그렇게 좋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토트넘의 가장 큰 이제 이슈가 되었던 부분은 어쨌건 드라구신입니다. 드라구신이 토트넘에 영입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선발로 뛰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는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면은, 이건 드라구신에게 좋지 않은 계약인 것 같다. 그러니까 반더벤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로메로가 이번에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선발로 뛰게 되었는데, 드라구신이 그러면 선발로 뛸 확률이 이제 확연히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 두 선수 중에 한 명이 이제 부상이라도 당해야 드라구신이 뛸 수 있거나, 아니면 다음 시즌 이제 뭐 챔피언스 리그를 가게 된다면은 경기 수가 더 많아졌을 때야 출전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면서, 이 드라구신이 토트넘에 온 것이 좀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나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라구신 같은 경우에는 첼시도 거절하고 뭐 미넨도 거절하고 무조건 토트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지금 이 토트넘에 대한 어떤 충성심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비카리오를 필두로 한 이 통곡의 벽이 만들어졌죠. Great Wall of Elmo. 엘모가 이제 그 비카리오를 부르는 별명인데, 여하튼 이 토트넘은 수비벽을 제대로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ESPN에서는 굉장히 재밌는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 토트넘이 데스티네이션 클럽, 그러니까 이 목적지로서의 클럽이 되어가고 있는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축구 선수의 최종 목적지라고 하면은 생각나는 클럽이 어떤 게 있으신가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레알 마드리드, 맨유, 맨유는 이제 맨유는 이제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뭐 리버풀, 맨시티,
뭐 이런 팀들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미넨도 이제 데스티네이션 클럽이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드라구신 선수가 미넨이 아니라 이 토트넘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결국에는 토트넘이 어떤 데스티네이션 클럽이 되어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나온 겁니다. 제가 인트로 때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미켈 아르테타 감독 체제 하에서 아스날이 어떻게 보면은 우승을 위해 가는 클럽이라는 인식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한 것처럼 토트넘 역시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토트넘으로 가는 것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인지, 이게 결국 ESPN에서 제시한 질문이거든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일단은 어떤 식으로 이제 크레이그가 이야기를 하냐면은 일단은 토트넘에서 더 많은 시간을 뛸 수 있기 때문에 토트넘에 온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옆에 있는 해설자 중에 한 분은 아니 내가 봤을 때는 미넨으로 가는 게 무조건 낫지 않냐. 옆에서 막 웃죠. 옆에서 보고 있는 이 전문가도 웃고 있는데, 아니 토트넘을 선택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무조건 미넨으로 가는 게 맞는 선택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옆에 있는 크레이그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니 그래도 뭐 매니저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자신을 향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을 다 듣고 결정한 거니까 드라고신이 토트넘을 선택한 이유도 분명히 있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적으로 미넨을 지지하고 있는 이 아저씨한테 이제 일침을 한번 날리죠. 크레이그도 예전에 이제 토트넘에 있었던 자본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토트넘에 대한 어떤 편을 든 걸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댓글을 보면은 최근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어쨌건 굉장히 공격적이고 매력적인 축구를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홈 스테디움, 그리고 이제 트레이닝 패실리티, 훈련장이라던가 아니면 스테디움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월드 클래스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은 게임들을 이기면서, 그러니까 지는 경기보다는 이기는 경기가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래가 훨씬 더 좀 돋보일 수 있을 만한 그런 클럽 중 하나이고, 그리고 만약에 굉장히 오랫동안 트로피를 못 따내고 있었지만 트로피까지 따내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선수들이 진짜 오고 싶은 클럽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트넘은 어떻게 보면은 매력적인 클럽이라고 이야기하기 좀 힘들었지만, 이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오면서 바뀐 어떤 스타일 때문에라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질문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 하에서 어떻게 보면은 데스티네이션 클럽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가. 그러니까 뭐 단순히 토트넘이라는 클럽 자체가 매력적인가? 지금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렵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라는 이 매력적인 감독 아래에서 이 팀이 좋은 팀이 되어가고 있는가? 사람들이 추구할 만한, 내가 가고 싶은 어떤 팀이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이제 질문인데, 그런데 저는 이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풋볼 어워드스, 그러니까 이 피파에서 주는 이 시상식에서 이 올해 감독상을 뽑을 때 과르디올라가 이제 28표로 굉장히 높은 어떤 점수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긴 했지만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5위에 올랐습니다. 뭐 오를 이유가 충분히 있었죠. 사실 셀틱에서 이제 우승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최근에 토트넘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 4표를 받기는 했는데, 어디서 4표를 받았나 하고 이제 살펴보니까 이 각 나라의 주장들이 이제 투표권을 얻게 되는데, 그중에 호주의 이 캡틴인 매튜 라이언, 이 선수가 일단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뽑았습니다. 자국 감독이니까 당연히 뽑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어떤 선수들이 뽑았는지 좀 살펴보면 해리 케인이 이제 3위로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뽑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2위가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이었고, 그리고 1위가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좀 주목할 만한 부분 중 하나가 이제 손흥민 선수가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1순위로 뽑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제가 저번에 전해드렸는데, 이 외에도 일본 대표팀 선수인 이제 와타루 엔도, 주장이죠. 엔도 선수 역시 이제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뽑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1리그에서 활동했던 경력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뽑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하튼 꽤 많은 선수들에게 이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인정을 받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역시 이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3순위에 뽑으면서 꽤 관심 있어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고, 그리고 루치아노 스팔레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에서 뛸 때 보여줬던 모습을 이제 지켜봤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순위를 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여하튼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점차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감독이 되고 있다 라는 점이 이제 굉장히 눈에 띄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필두로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이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결국에는 성적까지 나오게 된다면은 많은 선수들이 토트넘을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이 사실은 유효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말해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있었던 이 지난 7년, 8년 동안 이 토트넘은 셀링 클럽에서 점점 더 이 선수들이 가고 싶어 하는 목적지가 되는 클럽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야,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 선수가 우승했으면 좋겠다. 뭐 차라리 진짜 데스티네이션 클럽이죠. 리버풀이라던가 아니면은 맨체스터 시티라던가 이 목적지가 될 만한 클럽으로 아예 가버려가지고 우승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토트넘이 지금까지 발전해온 어떤 방향을 생각했을 때 만약 진짜 데스티네이션 클럽이 직접 될 수 있다면 이 토트넘이라는 클럽이 정말 우승권에 가까운 팀이 될 수 있다면은 그것만큼 더 뿌듯한 일이 있을까? 이 손흥민 선수가 정말 토트넘에서 우승을 이뤄낸다라고 하면은 그 어떤 클럽에서 따낸 트로피보다도 귀중한 트로피이기 때문에 마치 최근에 이 국가대표팀에서 이 손흥민 선수가 60몇 년 만에 64년 만인가요? 이 아시안컵 우승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처럼 만약에 이번 대회에서 우승한다면 정말 대단한 일인데 근데 그만큼 대단한 일이 토트넘에서 이제 우승을 하는 거거든요. 손흥민 선수는 여하튼 이번 1월의 아시안컵 그리고 이번 시즌 어쩌면 다음 시즌까지 이어질 토트넘의 우승 경쟁 이 부분에서 저는 분명 우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는 좀 길어졌지만 여하튼 오늘 제가 내리고 싶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토트넘에게 이런 질문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오랫동안 이끌어왔던 클럽 어떻게 보면 헌신해왔던 클럽이고 지금은 주장으로서 이끌고 있는 클럽인데 다른 선수들이 이 클럽이 매력적인데 우승을 도전해볼 만한데 베르너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토트넘에 온 이유가 우승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했고 드라구신 역시 미넨을 거절하고 토트넘으로 온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물론 자신의 어떤 출전 시간도 있겠지만 우승을 위해서 온 거죠. 결국 트로피를 들겠다는 목표가 있어서 온 것이기 때문에 과연 손흥민 선수의 우승이라는 간절한 바람이 국가대표팀 그리고 토트넘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것을 지켜보고 또 응원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요즘입니다. 여하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토트넘의 상황을 지켜보고 계신지 잘 모르겠고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일단은 헌신하고 있는 한 토트넘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토트넘이 이 데스티네이션 클럽, 이 목적지 클럽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은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